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세금 얘기할 건데, 부가세 이제 겨우 이제 부가세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조금 거의 이제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제 또 저번 주에는 많이 못 올렸고 이번 주에 다시 또 열심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은 얘기할 거는 이제 토지 중에서 나대지 있죠. 나대지 뭐 주차장으로 쓴다거나 이런 토지를 양도를 할 때 양도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자. 나대지는 기타 토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 토지를 네 가지 기준으로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농지, 두 번째가 임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임야랑 이제 목장용지,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기타 토지인데, 기타 토지 중에서도 주택의 부수 토지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외 기타 토지, 그러니까 나대지 같은 잡종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대지랑 잡종지 같은 경우는 양도를 할 때 이제 똑같아요. 다 뭐 양도가액에다 취득가액을 빼고, 거기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고, 기본공제 빼고 해가지고 나오는 세율에 이제 나오는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율을 구하는 건 똑같고,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이슈는 여기서 그 중과세 10%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구분을 잘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5억이라면은 5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10%를 이제 계산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10%를 그러면 이제 기타 토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나대지를 할게요. 나대지는 심플해요. 첫 번째 보는 거, 첫 번째 기준. 그 재산세 있죠, 재산세. 그러니까 재산세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재산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인데, 토지는 종합과세, 그 다음에 별도 합산과세, 그러니까 종합합산과세, 별도 합산과세, 그 다음에 분리과세 이렇게, 그 다음에 비과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비과세, 그 다음에 그 분리과세, 별도 합산과세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이거는 그래도 10% 중과가 안 붙어요. 근데 그 외의 토지를 갖다가 종합합산과세로 봐가지고 이제 10%를 이제 그 중과세를 갖다가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이제 종합합산과세인지 별도 합산과세인지는 이제 재산세 과세 유형이라는 걸 갖다가 한번 재산세 이게 그 고지서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유형인지가 나와 있고 거기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비과세나 별도 합산과세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선 별도 합산과세는 뭐가 있으면 이제 건축물 부속 토지, 그 다음에 이제 사업용 토지. 그러니까 사업용 토지가 뭐면은, 그러니까 사업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거, 뭐 주차장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설이 설치돼서 업무 경제 활동에 쓰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철거나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수 토지,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이제 공장용지, 뭐 과수원 뭐 이런 게 있고, 산림보호를 위한 필요한 임야 등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기준인데, 여기서 나대지니까 나대지는 보통 2포인트 별도 합산과세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게 보통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은 별도 합산과세에 뜰 거예요. 사업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종합합산과세에 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종합합산과세라고 해도 사업용으로 또 인정받을 수 있는 토지가 있어요. 자 그거는 첫 번째는 이제 무주택자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660m 제곱 이하의 토지, 그리고 두 번째가 보면 뭔가 이게 적재, 야적장 이런 토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야적해야 되는 그 범위, 그러니까 면적 있죠, 면적 1.2배까지 되는 토지, 그거를 갖다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제 전체 토지가 120m 제곱짜리다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거기서 100m 제곱까지는 이제 야적장으로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미리 이제 면적에 대해서 이제 좀 비율을 잡아가지고 잡고 있으면 되고, 자 그리고 이거는 토지는 이제 요거 기타 토지 쪽은 이제 원래 지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접 지역이다 아니면 직선거리 30km 이제 이하로 이제 돼야지 이제 지역 기준에 충족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역 기준 안 따져도 되고, 근데 이제 면적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 부수 토지라든지 아니면 공장용 부수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면적 기준 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기간 기준이겠죠. 기간 기준은 총 세 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전체 60%. 두 번째, 최근 3년 양도 시점에서 3년에서 2년은 썼는가 사업용으로. 그 다음에 양도 시점에서 5년 중에서 3년 이상은 썼는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용으로 쓰고. 그 세 개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충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착공을 했어요. 토지가 있고 나대지가 있으니까 대지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올릴 수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언제부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사업용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간 기준이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이렇게 막 이제 대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이제 토목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공사를 하는 것 자체는 다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계약서 상에서 언제부터 들어가는지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걸로 이제 증빙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이거를 토지를 뭔가 이렇게 건축물을 만들어가지고 팔거나 아니면 토지를 개발해서 팔려고 하는 목적이면 사업용 토지겠죠. 근데 이게 언제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선은 지금 토지를 가만히 냅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2년, 처음에 그 취득 시점부터 2년까지는 사업용으로 봐줘요. 근데 2년이 넘어갔다. 근데 아무 공사를 안 하고 있어. 그럼 그때부터는 비사업용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럼 이제 각종
각종 그 계약서 등 서류에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또 이제 사업용으로 보고, 그래서 전체 기간 기준에서 60%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목적들을 다 이제 충족이 됐을 때 그때 사업용 10%를 이제 중과세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요건 사실 직접 이제 요걸 계산을 하시려니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필요한 서류도 받고 해야 돼서 이것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해서 제대로 보고 중과세 받지 않게끔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